내려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방송업체에서 냈던 방송 제작비용은 어떤 비용인가요? 어디에 쓰이나요? 그 돈은? 방송 제작비입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직원들도 많이 있고 PD도 있고 쇼호스트도 있고 이런 분들을 빌려주는 대가라고 보면 편할 겁니다. 많이 팔린다고 또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게 그 부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모든 게 다 감당이 가능해야 되고요. 포장하는 박스, 테이프 하나까지 다 홈쇼핑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예. 홈쇼핑에서 제공하는 걸 저희가 구매해서 홈쇼핑 거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 홈쇼핑 거를 업체에서 구매해가지고 그걸 다 이제 배송을 하게 된다. 그 기준에 의한 거를 뭐 제공을 하죠. 이런 데서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이 그 홈쇼핑 마크가 적혀있는 테이프를 쓰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기준도 있고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제공하는 이홈쇼핑이라 그러면 이홈쇼핑의 그 테이프를 쓰기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부자재를 구입을 많이 해야 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요. 만약에 100원을 파시면 네. 홈쇼핑 방송사에는 얼마를 지불하시는 겁니까? 적게는 뭐 225원, 그러니까 100원이라고 했을 때 25원에 30원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 거의 뭐 부대 비용까지 다 합하면 45원, 50원 제공하게 되는 거죠. 100원 팔면 50원 정도 제공하고 나면 50원 남는데 그 50원은 네. 또 원가라든지 자재 구입이라든지 어떤 예. 비리 비용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그렇게 모든 비용을 들이고 대량 생산을 해서 홈쇼핑에다가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목표 수량이 1억 원인데 1억 원을 다 팔아주지 않고 5천만 원만 팔렸다. 그럼 5천만 원어치는 다시 업체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 이제 불합리한데요? 홈쇼핑에서는 그 판매에 대해서 위탁 대행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서 물건의 구매를 하진 않고요. 여러 가지 결제나 이런 부분에서 대행만 한다고 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돈을 주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물건 대금도 팔린 후에 결제를 한 달 후나 뭐 이렇게 늦게는 2달까지 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다 안 팔렸을 경우에는 그 남은 물건도 다 가져가라고 하고 이제 방송을 중단해버리면 그 남은 재고들 조소기업들은 다 떠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리해서 잘못 납품했다가 대량으로 예. 납품했다가 안 팔려가지고 망하는 업체도 있었습니까? 뭐 실제로 한참 보이던 회사들도 잘 나가는 회사들도 갑자기 안 보이는 경우도 꽤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홈쇼핑 방송사와 계약을 하시면서 뭐 황당한 요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의 것들이 있었지만 이미 뭐 만연한 거라서 제품의 가격이 일단은 그냥 말 한마디로 낮아지는 거고요. 말 한마디로 가격이 낮아진다. 이건 무슨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10,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잘 팔렸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좋은 시간, 더 고객들이 많이 보고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더 판매를 잘 하기 위해서 10% 할인을 하자고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상품을 더 넣자고 한다든지 그런 제안을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업체가 제안해가지고 그렇게 더 팔기 위해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냥 팔아도 잘 팔릴 것 같은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는 편성을 찾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면 협력사에서는 그 사정을 알고 더 내놓게 되는 거죠. 마진을 포기하고 내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비용들이 결국에는 협력사들이 더 마진해서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을 동원을 해서 협력사가 부담을 갖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예. 자, 만약에 대표님 주변에 이제 홈쇼핑 방송사에 납품을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고 큰맘 먹어야 됩니다. 한 개 상품이라고 해서 한 개 제조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상품 하나만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을 경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상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받고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홈쇼핑은 피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홈쇼핑 업체 또 내막을 하는 분들은 이 홈쇼핑 상품을 사지 말아라 이런 말도 한다던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제품을 고객들은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혜택이 있어서 홈쇼핑 회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이건 누구를 위한 방송도 아닙니다. 결국 누가 이익을 보는 건지도 모르고 결국 전부 다 마이너스, 이자 이런 손실만 있게 되는 방송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또 협력사의 절대 교육을 홈쇼핑 안 받고 돼. 또 홈쇼핑 방송도 살고 중소업체도 한 번도 살수 사본 적 있는 없어. 그런 생태계가 마련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실제로 홈쇼핑 방송사에 상품 판매를 했던
홈쇼핑업체 대표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박재영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참여 방법은 인터넷 레인보우,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1212, 보물정 121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김성원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원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룰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현대자동차가 중국의 제사 공장을 짓기로 하고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었는데요. 예. 중국 측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행사를 연기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 태클건 중국 그 행가를 좀 살펴볼까요?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 이제 김장수 신임 주중대사가 행사에 가려고 했는데 일정이 연기돼서 당혹스러워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의 허베이성 제사 공장 기공식은 당초 오늘이었는데요. 예. 중국 측에서는 허베이성 당서기와 성장, 베이징 시장 같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시장 같은 거물급 정치인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고요. 허베이성이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기도 같은 서울을 그렇죠. 둘러싸고 있는, 예. 그러니까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면 행사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한국 측에서는 김장수 대사가 만사 제쳐두고 기공식에 참석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공관장 회의가 있었는데 이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베이징으로 날아갔습니다. 네. 제1공관장 회의에서 주중대사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도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 측이 엊그제 갑자기 기공식을 일방적으로 하루 늦췄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원래 그냥 늦췄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하루 늦췄다 이제 이렇게 된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측에 부탁을 했다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사실은 통보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대차면 글로벌 기업이고 이런 기업이 본인 나라에 투자하면 고맙습니다 해도 오자료판인데 일방적으로 기공식을 연기했다. 뭐랄까 좀 외교적으로도 결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외교적으로 상당한 결례고요. 이게 천재지변이나 큰 재난이 발생했으면 몰라도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현대차 기공식은 단순히 이제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한중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현대차 기공식을 갑자기 중국 측이 연기를 왜 했겠느냐 이제 이런 것이고요. 또 현대차 제사 공장을 허베이성에 지어달라고 요청한 것도 중국이었다고 합니다. 예. 원래 충칭에 공장을 짓고 싶어 했는데 현대차 쪽에서는 중국 정부가 요즘 스모그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골치를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징시에 있는 공장들을 외곽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자리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가 걸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리를 첨단 기업이 오염이나 이런 그 배출을 많이 하지 않는 기업을 좀 유치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딱 이제 현대차하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이런 겁니다. 예. 또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일산이나 판교 정도의 위치에 이제 허베이의 공장을 짓자 이렇게 된 건데 그걸 일방적으로 이제 행사도 연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본인도 굉장히 원했던 건데 왜 이렇게 풋풋해졌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인데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좀 오만해진 거 아니야? 뭐 이런 건데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제발 좀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좀 사정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 지금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당신들이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제는 좀 태도가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태도가 바뀌니까 중국 측이 좀 오만해지고 뻣뻣해져서 마음대로 이제 행사도 연기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건데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찝찝한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다. 예. 그런 건가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 측이 경고의 메시지, 경고음을 보낸 건 아니겠느냐 이런 그거구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하지만 아하, 그렇다면 말대로.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이런 분석이 전혀 이제 설득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달 중순 사드 배치 문제로 이제 우리가 한창 시끄러울 때 이 중국 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파견했잖아요. 예. 이제 차관급 인사인 류제차오 맞네.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를 이제 한국에 보내서 노골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경원 외통위원장, 국회 외통위원장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액이 3천억 달러 가까이 된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이 사드 배치가 경제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은근히
협박 광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름 만에 현대차 기공식을 일방적으로 연기를 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혹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중국 측이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중국 정부 차원에서 보낸 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네, 뭐 시간 관계, 시간의 연계를 보면 약간 의심할 수도 있는 정황이긴 한데, 하지만 사드는 이제 정치부사적인 문제이고, 이제 과연 중국이 사드를 이유로 경제 보복까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뭐랄까요, 두 가지 사안을 이렇게 탁 점프하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예. 이제 이런 추측이나 분석들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소설이 아니고요, 실제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로 이런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입니다. 이게 분명하고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국가별로 따지면 25%가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홍콩이나 대만, 마카오까지 중화권을 다 합칠 경우에 무려 우리나라 수출액의 33%가 중화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개체기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 감기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보복이나 이런 문제들이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이런 건데, 지난 2000년에 마늘 분쟁이 한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때 경제보복이 있었는데요. 한국이 마늘 농가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중국산 냉동마늘의 관세율을 300% 넘게 한꺼번에 올렸거든요. 10배 이상. 예. 그럴 때 중국이 보복 조치가 바로 나왔는데, 한국산 휴대폰의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백기통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이게 그러면은 경제는 경제 문제로 보복을 한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중국이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 보복을 취한 사례도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이 중국 인민해방군 5명을 해킹 혐의로 제소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8 사용을 전체적으로 금지하는 걸 발표를 했었고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중국 국영기업이 나서서 미국계 경제 그리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베트남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중국이죠. 그랬을 때 이 중국이 베트남에 들어가 있는 국영기업이 한 110개가 넘다 그래요. 그런데 중국의 국영기업이 베트남에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 중국 정부 차원에서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중국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들어갔는데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예. 그런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현대차 공장에 관한 문제가 그냥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외교적인 이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앞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때 이런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들 것 같습니다. 네, 정치는 외교고 또 경제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사드평론가 김성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2부에서 뵙죠. CBS 기상정보입니다. 전국이 점차 흐려져서 낮엔 서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녁이나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봄비치고는 양이 꽤 많을 것으로 보여서 건조한 날씨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 서울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40mm 정도의 강우량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아지면서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 19도, 대구 21도, 상주가 24도까지 예상됩니다. 일본 기상정보입니다. 한시대차 3만 킬로미터가 지나면 소리 난다, 떨린다, 자동거리가 길어진다. 이렇게 브레이크는 페달을
약 3배 크기의 신한산성 개통 예정으로 서울역 48부. 게다가 시범단지 첫 번째 분양이라니 기대가 나네요. 성산 신도시 반도이브라 알비파크 우리 2800-052. 하지만 알찬 우리 회사 퇴직연금에 가입하니까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어요. 30인이야 사업장에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근로자는 퇴직금 체불될 걱정 없고 회사를 옮겨도 퇴직금이 적립되니까 안심해줘. 사업주는 퇴직연금 전액이 경비로 인정되어 세금 절감되고 보증수수료도 훨씬 저렴해 부담이 줄어들어요.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위해 30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우리는 1661-007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노동입니다.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모든 민사 사건은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변호사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할 것인지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지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법무사는 각종 소장, 신청, 집행, 공기 생활법률 전문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FM 98.1MHz 237kHz 바르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방송 삼각대 안 갖고 왔어. ALKY 10, 9, 8, 7, 6, 앞서고 있는 수쇼 2부입니다. 천문학적인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간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결국은 여야가 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의혹만 커졌지 무엇 하나 시원히 밝힌 게 없는 상황인데요. 국민들의 비난으로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청문회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회 자원외교 측의 야당 간사죠.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을 잠시 후 연결합니다.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논란이 되는 법이 하나 더 있는데 관광호텔을 학교 근처에 못 짓게 하는 규제를 풀어주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이를 두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재벌 특혜법이라는 주장이 대입하고 있는데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 입장 그리고 우려하는 시민단체 입장 함께 듣겠습니다. 샵1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네이버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의견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숙입니다. 욕실은 집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전 첫 욕실부터 개념으로 시작했어요. 알아서 뭘 잘해가지, 내가 인지하지. 괜히 50년 노하우가 아니죠. 욕실만큼은 욕심 좀 내세요. 50년 했으니까 욕실의 새로운 가치처럼. 그저께 20개하고 힘들었는데 욕심 내세요. 오늘은 31개하고도 안 힘들어. 2015년 4월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서 올해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세계 물포럼 홍보대사 더 동동하다.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주도할 대한민국과 세계 물포럼을 응원합니다. 2015 제74 세계 물포럼 화이팅! 명의 신탁 주식, 가지급금,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이 중 한 가지라도 고민되는 중소기업 오늘 이걸로 처음 시도해보는데 과연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절세 전략, 매경 경영 지원.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있어. 이거 됐어. 내 이제까지 한 번도 못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노력해볼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안한 모든 것을 새누리당에서 왜 그래? 약 올라 죽겠지? 지금 끝내자고
운동하는 모습은 약 올려 죽겠지? 아프다 그냥 초학교가 아프게 하다가, 응? 천문학적인 국민의 현재가 낭비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도 밝히지 못하고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아직 종료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인데 네네. 하지만 여야가 극적인 타결이 없는 한 다음 주 7일이면 선거 없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부터는 사실 국조특위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그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을 채택해서 또 저희가 청문회를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저게 새누리당에서는 절대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있고요. 예. 기간 연장은 사실 여야 간에 간사 합의만 되면 25일 동안 연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 내에서 특별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예. 근데 뭐 기간 연장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일단 새누리당의 권성동 간사가 저희들이 제안을 거부했는데 이것이 새누리당 전체 입장인지 이런 것도 확인이 되어야 하고 당 차원에서 원내대표로서 지도부에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권성동 간사의 입장과 새누리당 입장이 맞는가, 똑같은가 이런 것을 문제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권성동 의원과 새누리당 내의 기류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희들은 그 여당에서 지금까지 그 정원외교, 정원개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에 대한 청문회는 아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전체에서도 당론으로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대통령과 있는 사람들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새누리당 전체 입장인지는 저희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책임 파행의 이유가 권성동 의원에게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 간사는 여당을 대표해서 저하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당의 입장이 도대체 뭐냐 당이 이렇게 이 자원 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묻어두고 그냥 가자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새누리당 전체 입장을 저희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여당 간사니까 새누리당 입장은 권성동 의원을 통해 대변된다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예.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누구든 앉았다 이럴까 아침 했는데 저거 안 조사 대상 저렇게 많이 앉아야 되나? 도 나와야 된다. 집에 이렇게 가서 또 말하는 하자.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그 원내대표나 지도부에서도 그 하여튼 고위 그 어떤 그 협상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예, 핵심 쟁점 역시 증인 채택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인 채택,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드시 네. 청문회에 서야 이번 국정조사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지금까지 저희들이 작년 가을부터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밝혀냈고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의혹들도 남아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간에는 어떤 전직 사장 정도 수준에서도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새누리당이 반대해가지고 예. 아주 실무자 차원에서 이걸 확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약 41조 정도가 투입된 이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34조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어떤 대통령과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청문회를 하지 못하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구조적 원인이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당 주장은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 망신 중이다. 그리고 다음에 개국시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발의했다는 근거를 대라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근거가 있습니다. 이명박
분들이 1년 손실이 1조 6천억씩 났습니다. 예. 화물자원사도 2,500억, 2,600억 났고요. 이거는 지금 국민들이 전부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시공자 몇 명한테 이걸 넘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국정이 이렇게 운영되는 되겠습니까? 예. 네. 따라서 핵심 증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이런 네. 오늘 야당 의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산을 방문한다고요? 네, 그것도 답답해서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등에 숨어서 사정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대감이 안 하시고 기다리고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대통령으로서 국민한테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국민한테 사죄하거나 책임을 잘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죠. 네. 저희는 직접 가서 만나는 예정인가요? 만나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저희가 그렇게 연락이 된 건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그 사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문회 출석을, 증인 출석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아, 증인 출석을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하겠다. 네네. 예. 한편 또 새누리당 측에서 이런 주장도 했네요. 네. 실태한 자원외교가 마치 MB정부만의 문제이냐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다. 따라서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표 그리고 주무장관이었던 정세균 의원의 증언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 간장한 협의에서 예.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5명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 문재인 대표가 설사 나올 수 없다. 예. 왜 그러냐?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뭘 요구하는 한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는 아닙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누구를 청문회에 자기들 요구해서 나오게 하더라도 예. 서정복 정수가 이대로 끝난다 해도 이제 검찰 수사는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자, 네, 검찰 수사에는 기대를 걸고 지금 있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관사의 의견입니다. 예, 지금 이제 설령 국정조사가 이대로 끝난다 해도 이제 검찰 수사는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자, 네. 검찰 수사에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꼬리자르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2011년, 12년에도 그 감사원에서도 조사를 다 했었거든요. 예. 조사를 했는데 그때 아마 저는 그 청와대나 그 권력의 실세들의 압력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조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게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석유공사 전 사장 한 명을 배임 혐의로 그 감사원에서 고발을 했는데 저는 그 박근혜 정부도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 검찰 수사 기대할 것도 없고 국정조사 이대로 못할 가능성 매우 높고 그럼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됐습니다. 네. 예, 그럼 앞으로 대책은 뭔가요? 저희 그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일단 그 국정조사를 정상화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국조특위 차원에서 이렇게 간사간 협의를 해왔습니다만은 저희 원내대표 협상이라든지 지도부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자원외교특위 야당 간사죠.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문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건립 논란. 이게 지금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재연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을 학교 근처에 못 짓도록 하는 규제. 이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풀겠다는 게 정부 여당의 방침인데요. 야당 지도부도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합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교육을 해치는 재벌 특혜라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이 논란, 먼저 찬성 입장을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의 박종택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관광지능법 개정안 앞으로 심의 없이도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인데요. 법 개정 필요한 이유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예, 현행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은 50m까지는 절대 정화구역으로 그리고 50m에서 200m까지는 상대 정화구역으로 나뉘는데 예, 절대 정화구역은 지금과 같이 금지되고 상대 정화구역은 심의 없이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유해시설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것인데 예, 관광호텔은 유흥주점이나 모텔, 여인숙과 같은 유해시설이 아닙니다. 호텔에 가면서 유해시설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관광호텔은 외래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관광 인프라 시설이지 예. 유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입지 규제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꼭 학교 앞에까지 이렇게 호텔 건립을 허용해야 하는 것인가? 꼭 그래야지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땅도 많지 않냐? 뭐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서울 시내 예를 들면 서울 시내에 지금 학교가 총 2,000개가 넘습니다. 예, 여기에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개발 제한구역, 또 도시계획에 따라 금지된 곳, 도로 등을 제외하면은 점점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절대 정화구역을 제외하고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를 풀어주는 대신 100실 이상의 객실, 또 유흥시설이 전혀 없고 유해시설 접발 시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전제로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법 규제 때문에 못 짓고 있는 호텔이 전국에 몇 개 정도입니까? 23개소는 법이 개정되면은 바로 다시 관광호텔을 짓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법 개정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이 있네요. 지금 현재 대한항공의 경복궁역 특급 호텔 건립이 인근의 풍문여고, 그리고 덕성여중고 이렇게 3개 학교가 인근에 있어서 또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일련의 법 개정 움직임이 어떤 재벌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반론해 주실까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특정 기업을 위한 맞춤형 법안이다라고 하는데 이 법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모두 중소기업 호텔입니다. 지금 현재 경복궁역 송현동 부지는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내에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호텔 건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법 개정과는 상관없이 이 지구단위 계획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 지구단위 계획을 바꾸려면은 공청이든 시민들의 공감대가 설명이 되어야 되고 또한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므로 예. 관광진흥법 개정과는 별도로 전혀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기업을 위한 법이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오해이고요.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 활성화 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노무현 때 이런 법을 한다고 그랬어 봐. 호텔 건립이 현재 조중동이 불가능한 가만히 상황이기 때문에 있었겠어? 직접 수혜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 법 개정이 되면은 호텔 건립에 법적인 장애물이 하나 없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이 예. 통과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송현동 부지에 그럼요. 우리 콩사탕을 벌써 데려다 주고 운동하고 그리고 올라왔지. 예. 이 법 개정과는 별도의 나 되게 건강해진 것 같지 않아? 때문에 이 법과 송현동 호텔 건립 부지를 직접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은 조금 논리적으로 약간 비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박종택 과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들어봅니다. 송현동 호텔 건립 반대 시민 모임 서울 KYC 하준태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먼저 앞으로는 심의 없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되게 건강해 보이지? 이유 그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근데 달라졌다니까. 나 아까 윗몸 일으키게 하는 거 봤어? 예. 증인이야, 증인. 교육청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 정화 심의위원회에 의해서요. 예. 자, 이제 방송 정리하고 제가 좀 이제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유해시설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은 허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들은 특별히 이 관광진흥법이라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현재도 호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특별히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 얘기는 전국적으로 91개소 정도가 지금 건립 반대 부대에서 짓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유해시설이 전혀 없는 관광 호텔이라면 학교 근처라도 괜찮지 않냐 이런 시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런 호텔이 학교 주변에 들어서면 잠시만, 왜 학교 채팅이 올라오고 주변에 있지? 이 유흥시설 같은 데 우후죽순 들어서는 거 아닌가. 그리고 호텔은 허용해주고 왜 기도하는데 방송을 폭파시키고 그래? 응? 자, 지금부터 먹겠습니다. 우선은 부드럽게 그 죽부터 먹을까요? 네. 아까 요게 114에 달걀 하나, 200, 270, 280? 뭐 두 개 다 합쳐가지고 열량으로 따지면 한 300 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추차와 야채 별로 없는 것 같고, 죽이야 죽. 요즘에 위장이 많이 아파. 뭐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짜다 짜. 파는 죽이 짜네. 어? 예. 근데 이게 차가울 때 먹으면 짠지 모르는데 데펴서 먹으니까 많이 짜다. 예. 물하고 달걀을 넣고 끓인 거예요. 부드러워. 연두부. 부드러워. 반찬으로 샐러드라. 와. 대추차와 김치 국물을 넣은 왕치부인의 특제 샐러드. 진짜 이상하네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신비한 맛이네요. 새콤 달콤 매콤. 은근히 어울려. 우리 신랑 서울에 있으면 오늘 이 방송 보고 얼마나 잔소리하겠어. 지금 섬에가 있어, 섬에. 내가 뭐 이런 거 해먹어도 왜 그런 거 해먹냐고 한 말 못해 오늘.
괜찮다. 김치가 보자. 김치 넣고, 에이씨. 이 대추차가 되게 달거든요. 달콤, 매콤, 새콤. 김강재 의원님 오시면 이걸 좀 먹여볼까? 아니야, 안 먹여. 아니야, 안 줄 거야. 또 팬들이 그 이상한 거 먹지 말라고 그럴까 봐. 이제 이 밑에 쓴 야채는 이제 이런 야채가 되게 쓰거든요. 이런 거. 근데 이게 그 뭐지 사포닌이 풍부해서 빛이 너무나 밝다. 이게 사포닌이 풍부해서 이게 뭐지? 이 쌉싸름한 거 이게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남은 야채는 쌈으로 먹습니다. 김치를 넣어갖고 김치만 넣는 거야, 김치만. 깻잎 장아찌도 넣고 열무김치도 넣고 배추김치도 넣고 야채에다가 김치만 싸 먹어도 맛있어요.
배불러. 배불러. 전복이 들어있네. 전복죽이랍시고. 그리고 연두부를 마지막으로 충분한 단백질 보충을 해줘야죠. 요즘에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이 적당히 필요합니다. 연두부에다가 연두부에 김치 국물을 이렇게 섞어봤어요. 어떤 맛이 날까요? 우리 신랑한테 전화하지 마. 연두부의 달콤함과 김치의 새콤매콤함이 겹쳐지면서 참 희한한 맛이 납니다. 진짜 우리 신랑 지금 연수 중이야. 전화하지 마. 누구든지 우리 신랑한테 이거 일르기만 해봐. 내가 진짜 고소할 거야. 나의 사생활 침해로. 배가 터질라고 그래. 그거 너무 많이 먹었어. 우리 신랑은 다시 보기 할 줄 몰라. 내 방송국에 오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 맨날 물어보는데, 옛날에 내가 방송국에 가서 글 좀 올리라고 어디다 올리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맨날 물어봤어. 방송국 다시 보기를 어떻게 하겠어. 응? 뭐가 이렇게 질질 묻었냐. 내가 먹은 흔적을 지워야 돼. 특히 김치국을 여기다 해주고 내가 흘려놓으면 당신 김치로 뭐 했어?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변명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일단 물어볼 흔적이 없게. 망치 부인의 오늘 3가지 요리 먹방 어떠셨습니까? 배가 터지려고 그래요. 운동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가슴보다 배가 더 나왔어. 에이. 요리지 그럼.
그럼 뭐 이게 요리가 아니면 뭐야? 근데 그릇은 진짜 많이 나왔네. 설거지 할 거리가 그냥 한 상자네, 한 상자야, 그냥. 자취. 대추차? 아니야, 대추차는 아침에 먹는 거야, 아침에.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다양하고 보람 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뿌듯해. 제가 일단 채소가 쓰레기가 될 뻔한 걸 막았고, 연두부로 충분한 단백질을 흡수했으며, 그리고 대추차를 드레싱으로 한 대추차 드레싱 야채 샐러드였습니다. 근데 대추차 드레싱만으로는 좀 그랬고, 여기서 맛있는 김치국으로 포인트를 준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달걀죽을 해 먹었다는 거. 오케이, 달걀 전복죽, 아싸. 우리 신랑이 해주는 생선구이 먹고 싶다. 설거지라고 좋다 산만해지지. 물이 잘 빠지라고. 우아하게 이제 뭘 더 마시면 진짜 배가 터질 것 같아. 그래도 오늘의 방송을 위해서 오미자차. 깜짝이야. 아유, 쓰러지고 그래. 오미자 진액과 물을 6:1의 비율로 섞어서 6이 물이다. 됐어, 그냥 안 타도 돼.
망치 부인의 리얼 요리 먹방 어때? 응? 총각? 아, 이거 우리 이번에 저기 작년에 집 고칠 때 여기다가 이거 책장을 넣었어요. 짜 넣었어. 아, 좋다. 이게 요리를 해서 말이에요. 누군가 맛있게 먹어준다는 거. 그게 요리하는 사람의 낙이잖아요. 근데 내가 요리를 하면 사람들이 맛있게 안 먹어. 근데 내가 맛있게 먹으면서 요리를 하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을 동시에 누리려고 그러는데 맛이 조금 없는 것 같아. 아직 맛이 좀 이상해. 아, 내일은 또 뭘 해먹을까? 내일 점심까지 우리 신랑 집에 못 와. 아, 벌써 1시네요. 자, 이제 곧 눈썹 그릴 알람이 울리겠죠? 네. 식테러를 요리라고? 이게 왜 테러야? 아, 배불러. 배가 너무 바빠. 너무 불러. 자, 이제 걷기 운동. 자, 쓸데없이 막 빨리 움직이면서 뭔가 한 듯한 착각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어때? 움직임은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주로 나의 신체를 속이죠. 세수하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나는 28살이야, 28살. 자꾸 그렇게 속이면 잔주름이 씩 펴져요. 그 다음에 뭔가 굉장히 열심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 그럼 막 숨이 차. 뭔가 열심히 움직이는 척. 네. 이렇게 아이폰도 속이고 아이폰도 속이고 내 자신도 속이면서 나의 신체 나이를 속이면서 뭔가 운동을 한 척을 계속 하는 거죠. 땀 날라 그래. 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기 도봉산이야. 이거 봐. 숨소리가 거칠어지잖아. 이러면 지가 도봉산에 온 줄 알아. 힘들어. 잠깐만 기다려. 쉬어가야 되겠어. 힘들어. 쉬었다 가야지. 힘들어.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 나 술 잘 먹어. 술 얼마 잘 먹는데. 내가 캔맥주는 500ml짜리를 8개까지 먹어봤거든? 안 취하더라고. 캔맥주는 안 취해. 와인은 한 2병 먹으면 취하고, 소주는 한 3병 반 먹으면 취해요. 소주는 3병 반? 근데 이 소주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 어떤 날은 막 안주를 잘 안 먹었다. 안주를 안 먹고 먹었다 그러면 1병 반 먹고 개가 되고. 안주가 좋다. 그러면 3병 반 먹고도 집에 걸어오고. 근데 그렇게 술을 마시면 뇌혈관이 안 좋기 때문에 술을 많이 안 먹어요. 평상시에는
와인 반 병만 먹어. 그 친구들 만나서 놀 때, 불 떼고 놀 때, 그럴 때 캔맥주를 그냥 쫙 마시는 거지. 땀난 것 같아. 너무 올라왔다고 속여서 땀이 난 것 같아. 뭐야? 뭐? 팔 동작 이상하게 이거 따라하게 돼? 이거 아주 괜찮은 운동이에요. 예. 막 이렇게 상상하는 거야. 나는 지금 들판을 이렇게 걷고 있는 거야. 미야자키 하야오의 만화에 나오는 애들처럼 이렇게 걷고 있는 거야. 다리는 안 움직이고 팔만 움직여도 걷는다는 느낌을 줘요. 그러면서 신체에 기분 좋은 기운을 전파하죠. 다리까지 같이 걸으면 너무 무리하게 열량을 소비하기 때문에 뭐라고? 자, 아이폰 얼마나 속였을까요? 3220걸음. 하루 종일 아이폰 속이기. 네. 자, 이제 나 방송 준비해야 돼. 눈썹을 그릴 거야, 눈썹을. 제일 중요한 눈썹 그리기가 나와 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이때 눈썹이 어떻게 그려지느냐가 그날의 방송을 좌우합니다. 좀 뭐 한쪽이 두껍게 그려졌다거나 또는 뭐 한쪽이 좀 희미하게 그려지면 방송하면서 계속 눈썹을 쳐다보기 때문에 방송에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이 시간이 오늘의 방송을 오늘의 방송의 컨디션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집중들 해. 웃지 마. 아이씨, 머리를 빗어도 잘 안 돼. 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참 멋있게 창조하셨다고 생각해. 손에 빗을 달고 다니잖아. 빗. 장이네, 손끝이. 양치해야겠다. 이에 두부가 잔뜩 꼈어. 에이. 눈썹 그리고 양치하면 물 튀어서 눈썹이 지워질 수도 있어. 먼저 양치 먼저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계획 변경. 수건 때문에, 우리 발수건 때문에 안 보이지? 나 아까 조금 아까 샤워할 때 양치질 했는데, 하루에, 밥 먹고 양치할 거, 밥 먹고 샤워할 거. 양치 2번 할 때 제일 아쉬워. 진짜 하루를 낭비한 느낌이야. 아직 세상에 칫솔이 마르기 전에 양치를 또 한다니까. 이게 웬 낭비야.
응? 먹어. 세월호 유가족들 오늘 지금 삭발식, 세월호 유가족 삭발식 하고 있죠? 팩트TV 켜봐, 팩트TV. 삭발식 지금 했어? 다 끝났어? 뭐야, 왜 검색이 안 돼, 잘. 자, 여러분. 팩트TV 봅시다, 팩트. 자, 우리 팩트TV 보면서, 이따 방송 종료할게요.